자, 이제 통계를 이제 시작을 한다. 통계는 크게, 교재가 없어?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통계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 세 개. 첫 번째는 이산 확률 분포. 이산이란 말은 흩어져 있다 이런 얘기로 너희들 개념서에는 그냥 확률 분포라고만 나와 있을 거야. 거기 이산 확률 분포 나와있니? 그게 정확한 표현이야. 이건 확률이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1의 눈이 루트 7번 나오고 뭐 이런 거 없잖아.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동전을 던졌을 때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뭐 37.5번 나온다 뭐 이런 일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앞에서 배운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과 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 상대도수라고 그랬지? 상대도수라는 것은 전체 사건분의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의 횟수를 크게 늘리면 그게 통계적 확률이거든.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라고 하는 한 영역이 있어. 그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독특한 분포가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나오는 그 R값 있지. 동전을 10번 던지면 앞면은 0번부터 10번까지 나오잖아. 그 독립시행의 확률의 그 R이라고 하는 점수의 분포를 특별히 별명을 붙여줘서 이항분포라고 그래. 그게 첫 번째 통계에서 다루는. 두 번째는 연속확률 분포야. 그 연속확률 분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까 확률 강의에서 들었을 거야. 기하학적 확률 있지. 넓이나 부피나 길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연속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통계적 추정,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것은 이제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야. 넘겨볼까? 이거 한번 읽어봐. 여기. 마음속으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강의를 들으면서 너희들 개념서를 완성해 가는 거. 그게 핵심이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한번 볼까? 용어를 좀 잘 알아야 돼. 확률 변수. 말이 세련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점수야, 점수. 보경이는 키가 얼마야? 대답 안 해도 돼요? IQ가 얼마일까? 이번 수학 성적은 얼마일까? 몸무게는 얼마지? 남자친구는 몇 명일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전부 다 숫자로 표현되잖아. 그지? 이게 전부 다 점수야. 수학 점수만 점수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좀 세련된 용어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마치 이런 거지. 떡순이 그런 이름이 되게 촌스럽잖아. 그지? 근데 그걸 스위트파이 그러면 왠지 세련돼 보이지 않니?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왜 도대체 확률 변수로 표현할까? 그것은 보경이한테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보경의 특성이 그냥 쓱 다 나오거든. 그때 어떤 개인이나 사물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가 필요한 거야. 근데 사람은 모여 살잖아. 모여 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속성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집단에 대한 속성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지. 화수고는 서울대를 평균 몇 명 가지? 뭐 이런 거. 한 명? 뭐야? 연대는 몇 명 가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니네 아버지는 연봉이 얼마냐? 이건 확률 변수지. 근데 니네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의 평균 연봉은 얼마야? 이건 집단의 속성을 표현하는 거지. 그걸 우린 평균이라고 하잖아. 사실은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대표값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평균인 거거든. 뭐 중앙값을 쓰기도 해. 그냥 무조건 가운데 있는 값을 대표값으로 쓰는 거지. 근데 최빈값이라는 것도 있어. 최빈값.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걸 대표값으로 쓰는 거지. 근데 이 지구에는 모든 기업들과 모든 정부들은 사실은 그 평균을 기대값으로 해. 1인당 국민소득,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평균값의 개념이야. GNP가. 그건 바로 뭐야? 집단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인 거야. 평균. 근데 평균이라고 하면 왠지 떡순이 같잖아. 그래서 약간 스위트파이적으로 만든 게 바로 뭐야? 기대값이야. 같은 얘기야. 기대값이나 평균이나. 근데 또 문제가 있어. 그냥 평균으로만 그 집단을 표현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어. 예를 들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다. 그러면 뭐 중국도 3만 달러고 뭐 한국도 3만 달러야. 그러면 거기 사는 국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은 똑같을까? 예를 들면 중국에 갔더니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뭐 평균 뭐 보통 막 한 5천만 달러 이러고 못 사는 사람은 뭐 한 달에 5불 벌고 뭐 이런 거. 그지? 그 개인 간의 격차를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그걸 산포도라고 그래. 흩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산포도. 이 산포도의 반대말은 죽은 포도 또는 염기포도 또는 판포도 또는 도포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담이야. 그런 적 없어. 산포도라는 건 흩어져 있는 정도. 그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뭔지 알아? 그게 바로 분산이야.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오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통계 강의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래? 그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편차하고는 달라. 편차는 평균과 개인 점수 간의 차이를 편차라고 그러지.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거야. 산포도 일종이야.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개인 간의 격차.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그건 너는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본주의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해. 사람마다 달라. 똑같이 3만 달러 다 갖고 살자. 이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 자본주의는 그런 걸 매우 싫어하지.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못 버는 사람은 굶어 죽든가 말든가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통계적인 언어는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정말로 많이 쓰게 된다. 그럼 이제 알겠네. 확률 변수가 뭔지, 기대값이 뭔지, 분산이 뭔지, 대체적인 개념을 좀 알게 됐어. 그지? 그럼 이제 확률 변수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냥 세상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냥 뭐다? 그냥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건 뭐 별 문제가 될 게 없을 거야. 그럼 이제 기대값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편견을 버려야 돼요. 수학 점수만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나오지? 0번에서 4번까지지, 그지?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일 있어. 선생님, 동전을 던졌더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던데요. 한 대 맞는다, 그런 얘기하면. 모래 위에다 던지면 딱 꽂히는데요. 이런 거 말고. 바닥에다 던졌다고 했을 때. 그래도 쓰던데요. 그럼 한 대 맞아. 기대값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니들 너무 쉽지. 니네 학교에서 기대값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볼까? 수학 점수의 평균 어떻게 구해? 그럼 보통 이렇게 표현해. 2x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기대값을. 이때 2는 expectation의 약자야. 보경이 학급 전체 몇 명이야? 한 반에 360명이나 돼? 29명쯤 돼? 그럼 29.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다음에 31점 맞은 애가 3명이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 3. 이게 보경이 점수인가? 뭐 모르겠다. 그 다음에 41점짜리가 2명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고, 뭐 53점짜리가 또 3명이다 그러면 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그지? 100점짜리는 하나도 없고 그냥 99점짜리가 한 2명쯤 있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점을 총 대가리수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그지?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거라고. 이걸 갖다 시그마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반화시켜서. 이 점수를 갖다가 x1이라고 할게, 그냥.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도수를 f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 점수를 x2라고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도수를 f2라고 하자고. 그럼 이걸 x3라고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도수를, 사람 수를 f3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얘를 갖다가 xn이라고 하자고, 점수를.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도수를 fn이다. 이렇게 놓자고. 이렇게. 그러면 자명한 사실은 29는 뭐를 전부 다 더하면 29야? f1부터 시작해서 fn까지 더하면 29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보통 너희들 학급의 평균을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낸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 시그마로 일반화시킬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수열에서는 K를 쓰지, 매개변수를. 그지? 근데 이 통계에서는 K를 안 쓰고 I를 써, 주로. 그래서 조금 낯설어. K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I 이렇게. 그럼 다음에 너희들은 이걸 보면 이게 뭐라는 걸 알아야 돼? 니네 반 학급 전체 수. 총 대가리 수.
V는 어떻게 표현하겠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그 다음 뭐? fi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다음에 너희들은 보면 이것을 갖다 뭐라고 인지를 하면 돼? 총점이다라고. 점수에다가 그 점수 맞은 대가리수를 곱해서 전부 다 싹 더했으니까 총점이 되겠지. 그래서 우린 이걸 갖다 평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중학교 때 구하는 방식이지. 너희들이 중3 때 배웠던 통계를 이렇게 구했을 거야. 다만 시그마라는 기호를 안 썼을 뿐이지. 근데 이제는 우리는 고등학생이잖아. 그래서 이걸 다른 관점으로 쳐다보게 돼. 바로 어떤 관점으로? 확률의 관점으로 저걸 쳐다보게 돼. 즉 보경이 학급에서 41점 맞을 확률이 얼마야? 29분의 2가 되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쳐다본다는 거지. 그러면 엄청 편리해지거든. 왜 편리해지나 잘 봐. 그럼 이걸 진수를 좀 바꿔서 하자고. 어떻게 바꿔서 해? 31점 맞을 확률은 29분의 3 이런 식으로. 41점 맞을 확률은 29분의 2.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배운 거야, 얘들아, 앞에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53점 맞을 확률은 뭐 29분의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 다음 99점 맞을 확률은 29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렇게. 이것을 일반화 시켜보자. 이 점수를 x1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뭐라고 놓을까? 확률 영어로 뭐야? probability잖아, 그지? 그잖아, probability. 전미사 ITY가 있으면 강세는 그 뒤에 있어야 되게. probability, no, probability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니들은 그런 건 지금 안 배우지? 그래서 P1이라고 하자고. 그럼 두 번째 건 뭐가 되겠어? X2, P2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X3, P3 이렇게 되지. 그 다음 XN에 PN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그지? 따라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바로 드디어 기대값을 이제 세련되게 구하는 방식을 찾게 된 거야. 이게 바로 평균인 거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 점수를 맞은 거와 그 점수를 맞을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어때? 이해가 되겠어? 그럼 여기서 상식이 하나 나오겠네. 어떤 상식? 시그마 pi는 얼마일까? 확률의 총합이 얼마? 그치, 1이지. 그럼 i가 1부터 n까지 모든 확률의 합은 1이겠지. 이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음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내가 보경이 열손에 장을 지질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 그런 다음에 우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걸 원점수라고 그래. 원래의 점수. 원래의 점수라고 그래. 이때 점수, 확률 변수 다 같은 말이지. 중학교 때는 이걸 별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지 않아? 별량이라고 했던 것 다 같은 얘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써볼게. 점수의 변형이야. 점수를 변형하는 건 무한대 가지가 있어. 도대체 점수를 왜 변형을 할까?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거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수학 점수를 30점, 40점, 50점을 맞았어? 그게 원점수지? 근데 담임 선생님이 방침을 바꾼 거야. 너희들은 이제 점수 맞으면 거기다 제곱을 해서 그걸로 점수를 한다? 그럼 이제 30점 맞은 애가 우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얘는 찐따 되는 거지. 얘 제곱하면 900점이지만 쟤는 1600점이고 쟤는 2500점이거든. 그럼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변형하는 목적은 뭐겠어? 잘하는 애를 더 크게 평가하고 못하는 애를 더 낮게 평가하겠다. 이게 보통 자본주의 회사에서 보통 평가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강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 에이, 거기다 로그를 붙이겠다, 뭐 이러는가? 아니면 루트를 치는다든가? 아니면 심하게 얘기하면 미분을 해버리는 거야.
미분하면 상수는 다 0이 되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변형하는 것은 무한대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지. 점수를 제곱하면 보경이가 제곱계가 되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점수를 아무리 변형을 해도 확률은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 그지? 그랬을 때 이 점수의 변형에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점수의 변형이 딱 두 개가 있어. 이 통계 전반에 걸쳐서. 두 개가 있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돼. 이미 하나는 배웠어. 바로 분산이라고 하는 점수의 변형이 있어. 어떻게 변형하는지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또 하나는 Z점수의 변형. 이게 결국에는 이 통계의 주인공이 돼. 어떻게 변형하는지는 뒤에서 배우게 될 거고. 변형 한번 해볼까? 해보지 뭐. 어떻게 변형할까? 이렇게 한번 변형해보자. 너희들 점수에다가 이렇게 변형을 하는. 이거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희들 수학 점수에다가 일일이 2배를 한다면 빼기 2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거기다 시그마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할 것 같아? 우리는 이걸 이렇게 쓰게 되면 이 x의 평균에서 이것을 2x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그럼 쟤는 어떻게 쓸 것 같아? 이건 뭐라고 쓸 것 같아? 2x 마이너스 1의 기대값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건 2x 마이너스 1의 기대값인 거야. 변형된 점수의 기대값. 그리고 이건 결론적으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2 곱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되게 쉽지? 이렇게 나와.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 너무 쉬워. 이거 시그마들 계산할 줄 알지? 이거 이렇게 배분되지? 시그마도 배분되지? 그럼 이거 이렇게 되잖아. 2 곱하기 시그마의 xi, pi. i는 1부터 n까지 생각한다. 마이너스 시그마, pi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그마, pi는 얼마야? 1이잖아. 이거의 정체는 뭐야? 원점수의 평균이잖아. 2x.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바로 되지? 되게 쉽지?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럼 이런 건 뭐겠어? 시그마 xi 제곱 pi 이건 뭐겠어? x 제곱의 평균. 니들 점수에 전부 다 제곱한 거예요, 평균. 그럼 이건 기호를 어떻게 쓰겠어? 이렇게 쓰겠지. 2의 x의 제곱. 이렇게 쓰지 않겠어, 이렇게? 확률. 이 점수가 나올 확률. 근데 원점수의 제곱을 했다고 해서 확률이 바뀌지 않잖아. 보경이가 제곱계가 되질 않잖아. 확률은 항상 그대로 pi인 거야.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저걸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래. 어때? 무한대 가지겠지? 점수를 변형하는 게. 무지하게 많을 거야. 그 중에서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지? 첫 번째는 분산이라는 거. 그거 먼저 설명을 해줘볼게. 분산은 점수의 변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 EX를 간단하게 더 줄여서 M이라고 한다. 평균, 기대값, 이걸 M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점수를 변형하는 거냐면 너희들 점수 있지? 그 점수에서 평균을 빼. 이걸 뭐라 그래? 중학교 때 배웠는데 너희들 점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한다고. 이걸 갖다가 우린 편차라고 그래. 점수의 변형이지, 일종의. 그러니까 너희들 모든 점수에서 니네 학급에 있는 평균을 빼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거기다 뭘 해주냐면 제곱을 이렇게 해줘. 바로 이 점수의 변형이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점수의 변형 중에 하나야. 저렇게 점수 변형한다고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PI 이렇게. 그런 다음에 거기다 시그마를 갖다 붙이면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을 지을 것 같아? 아니지. 내가 알려준 거야. 물론 분산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거지. 이거는 바로 뭐냐면 얘는 2x-1의 평균. 이건 x제곱의 평균이잖아. 이거는 바로 뭐냐면 라지 x-m의 제곱의 뭐다? 평균. 이렇게 쓴다고. 근데 쟤는 무지하게 많이 나온 애잖아. 계속 이렇게 쓰려면 불편하겠지.
그잖아. 아이템을 택하다 그럼 6글자잖아. 짜증나잖아. 그럴 때 우린 뭐라고 그래? 득템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언어의 경제성 아니야. 수학에는 언어의 경제성이 참 많거든. 그래서 다음엔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쓴다? 분산. 비읍으로 시작하잖아. 분산. V. X 이렇게 쓴다고.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쟤도 기대값의 일종인 거야. 사실은. 변형된 점수의 기대값. 근데 워낙 중요해서 거기다 별명을 붙이는 거지. 원래 니네 학급에서도 톡톡톡 튀거나 왠지 뭔가를 잘하거나 뭔가 특성 있는 애들은 별명이 붙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 별명을 분산. 삼포도 일종이라고 그랬지? 삼포도에서 얘를 대표적으로 쓴다 이런 얘기. 저렇게 분산을 구해. 그럼 저 점수의 변형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저것을 전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보여줄게. 잘 봐. 이걸 전개를 하면 시그마 xi 제곱 pi 첫 번째 맞냐? 그 다음 전개해서 잘 따져보면 마이너스 2m의 시그마 xi pi 시그마를 이렇게 배분한 거야. 저 m이 왜 앞으로 나온지는 알겠지? 우리 시그마 계산에서 상수에 해당되는 건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그마에 뭐가 되냐, m제곱이 앞으로 나와서 시그마에 뭐가 되냐, pi 이렇게 되는 게 보경아 보이냐? 전개해서 시그마를 차차삭 붙이면 됐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이 시그마 pi는 얼마야? 이게 1이거든. 그 다음 이거의 정체는 뭐야? 이거 m이잖아. m 평균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m제곱에다 m제곱 하면 빼기 m제곱이지? 그 다음 이거의 정체는 뭐야? 그렇지,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지? 그래서 앞으로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을 빼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 어우, 매우 중요하다. 무지하게 중요한 게 이 통계라는 영화를 찍을 때 쟤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거의 삼국지 관우 정도 되는 중요 위치를 차지해.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제갈량인가? 제갈량은 저 뒤에 나와. Z 점수의 변형 이게 나오는데 우선 저 점수의 변형. 그래서 저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알겠느냐? 분산. 그러고 나서 그 분산에다가 뭘 씌우면 루트를 갖다 이렇게 씌우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표준편차라고 한단 말이야. 편차가 아니다. 표준편차. 이 분산이 수치가 클수록 어떤 걸 의미하겠어? 개인 간의 격차가 크다는 걸 의미하겠지.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야. 이 점수의 변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들에 있는 점수들이 전부 다 평균 주위로 몰린다면 이 수치는 작아지겠지. 근데 너희들 점수하고 평균과의 격차가 커지면 엄청 커지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개인 간의 격차를 표현하는 지수가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게 세 가지네? 확률 변수, 기대값 m 또는 ex, 그 다음에 저 표준편차. 이 표준편차를 루트 vx라고 하기도 또 귀찮으니까 이거 갖다 또 별명을 붙여서 시그마 x, 시그마가 또 나오네. 이건 시그마, 그 시그마 아니다. 하베기우 시그마가 아니라 쟤도 시그마라고 해. 됐어? 이거야. 즉, 이 이산 확률 분포의 주인공, 관우, 장비, 유비를 골라라 그러면 바로 확률 변수, 기대값, 표준편차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어떤 개념을 내가 얘기를 했어? 점수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라는 얘기. 점수를 변형하는 건 무한대 가지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편차 제곱이라고 하는 저 형태의 점수의 변형. 그리고 아무리 점수를 변형해도 확률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런 개념들. 오케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왜 배우냐고 내가 그랬잖아. 미리 얘기해 줄게. 제갈량. 이 통계의 제갈량. 가장 중요한 점수의 변형은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 Z 점수의 변형.
그럼 Z점수의 변형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 미리 알려줄게.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잘 살펴봐. x는 점수지, 확률 변수. m은 기대값이지. 이건 표준 편차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 배우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라와라 이거야. 왜? 나중에 Z점수를 변형하려면 이 세 가지를 능숙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됐어? 그러면 실제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이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 해보자. 여기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몇 번으로 할까? 어디 있냐? 몇 번으로 할까? 내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별로 없네. 내가 그냥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자.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점수라 하자.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쳐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동전의 앞면이 0번부터 4번까지 나오니까 이건 확률 변수가 맞네. 그지? 그럼 그거의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분산을 구해야지. 이거다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근데 분산을 구하려고 했더니 뭐를 구해야 돼? 그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지? 그래서 이걸 잠깐 끄고 넌 잠깐 사라지거라. 동전을 몇 번 던진다고? 4번 던진다 이런 얘기. 그럴 때 앞면이 나오는 이 앞면의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한대. 확률 변수 x로 한대. 그때 그 x의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 표를 그리게 되는 거지.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해. 세 칸을 그려. 왜 세 칸을 그리냐면 우선 확률 변수를 파악을 해야 돼. 그지? 그 확률 변수는 0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잖아. 여기. 그 다음 그거에 제곱을 하지. 그러면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 확률이 들어와야지. 왜? 아까 기대값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이렇게 구했다고. 시그마 xi pi 맞니? 이렇게 계산해. 즉 점수에다가 그 점수가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거든. 첫 번째,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0번 나올 확률은 16분의 얼마야? 0? 진짜? 1이겠지? 그지? DDDD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한 번 나올 확률은 16분의 얼마야? 4겠지? 앞 DDD, D 앞 DD, DD 앞 D, DDD 앞 이렇게. 그지? 4 이렇게. 그럼 두 번 나올 확률은 얼마 나와? 16분의 HHTT. 이거니까 이거 동자 순열이잖아. 이거 4팩토리얼 나누기 뭐 2팩 2팩 전체 사건은 2의 4승이지? 그지? 그래서 16분의 얼마가 나오냐 그럼? 6이 나오니? 그 다음 3번 나올 확률은 16분의 얼마? 4. 4번 나올 확률은 16분의 얼마? 1. 이거의 합은 얼마? 1. 이거 1 안 나오면 계산 다시 해야 돼. 어딘가 틀린 거야? 검증자 역할 하는 거지. 됐지? 그럼 다 끝났네. 평균 어떻게 구했어? 쓱 더했지? 어때? 중학교 방식보다 훨씬 편하지? 곱해서 하면 우리 도경이가 암셈을 빨리 해봐. 16분에 내가 쓰는 동안 암셈 다 끝나야 돼.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4. 답은 빨리 나와야지. 2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평균은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지. 그럼 제곱의 평균 구해보자. 확률이 변할 리가 없으니까. 그지? 똑같으니까요. 곱 슥 더하면 되지? 이번엔 보경이 암산 빨리 해요. 시작. 이거는 0, 이건 더하면 4, 4, 6, 24, 9, 4, 36, 16. 답은 얼마? 오, 빙고. 다 됐네. 그지? 그럼 이제 VX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이 제곱의 평균 5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 그랬지? 얼마? 1. 그러므로 시그마 x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끝! 통계가 왜 쉬운지 알겠지?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온통 이 확률 분포표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확률 변수를 파악해서 늘어놓고 어디서 틀리겠어? 그치. 이 확률 계산에서 틀리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확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공식에 따라서 계산만 하면 될 일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 용어 정리가 좀 되면 그 다음은 별로 안 어려워. 그렇지. 내가 그랬잖아. 통계에서는 그냥 용어 정리만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 글자로 요약하면 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직 정리가 됐어? 기대값, 제곱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야. 됐느냐? 그러고 나서 우린 이걸 무슨 분포라고 그래? 이산확률 분포라고 그래.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점수의 분산이나 기대값 구하라고 하면 온통 이 확률 분포표를 그리면 돼. 되는데 99%만 그리고 1% 딱 안 그리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이걸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그러지. n번 던졌을 때 어떤 사건이 r번 나올 확률. 그 사건의 확률은 매번마다 p로 일정할 때. 그러면 그때는 이것은 r번이라는 사건의 관점으로 봤지만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는 이게 0번부터 n번까지 나오잖아. 그럼 이건 확률 변수지 얘도. 이럴 때에는 저 r이라고 하는 점수의 평균과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라고 할 때 이 확률 분포표를 그리면 찐따 소리를 듣는 거야.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표를 보면 말이다. 이 두 번 나올 확률이라는 게 이게 뭐니? 이거 동전을 몇 번 던진 거야? 4번 던진 것 중에 2번 나올 확률 이거 아니니? 그럼 이건 원래 확률 계산 어떻게 해? 4C 2에 2분의 1에 2에 2분의 1에 4-2승 이렇게 구하지 않니? 그지? 즉 여기에 있는 점수들은 0부터 4까지 나오잖아. 그때 이 P의 X는 R번 나올 확률은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겠어? 4CR 무엇의 R? 2분의 1의 R 그 다음 2분의 1의 4-R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른다고. 그럴 때 이 R은 점수지. 이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 확률 분포를 사실 그릴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느냐?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R이라고 하는 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때 특별히 거기다 별명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붙여주냐면 B라고 붙여준다?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의 약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항분포라는 별명을 붙여준다. 그거 B야 B. 총 몇 번 던졌어? 그치, 4번 던졌지. 그때마다 이 사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매번마다 그 사건 나올 확률. 얼마? 그치,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맞냐? 얘도 이산확률 분포의 일종인 거야. 그지?
그럴 때 이게 이항분포라는 걸 눈치를 채는 순간 즉시 이렇게 써야 돼. 왜 이렇게 쓰는 줄 알아? 잘 봐. 이 아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총 시행수인 4에다가 매번 나올 확률 2분의 1을 곱하면 돼. 그럼 답이 2 나오잖아. 여기 2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해봐. 나왔네. 그럼 저렇게 해서 구할 거야? 이렇게 해서 구할 거야? 저렇게 구해야지. 그지? 그 다음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총 시행수가 4지. 매번마다 나올 확률 2분의 1이지. 그럼 6번의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지. 곱하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여기 1 나왔나 봐봐. 그럼 이렇게 구할 거야? 저렇게 구할 거야? 저렇게 구해야지. 그럼 어떻게 둘이 같은 거예요? 저기 1, 여기 분산. 이거 분산. 아니 그게 아니라 응. 과정이 헷갈려. 과정이?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게 대표적인 독립시행 확률이잖아. 그럼 총 시행수가 4번이잖아. 그때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써. 그러고 나서 이거의 정체가 바로 확률 변수 점수지. 이 R은 0번부터 4번까지. 그거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돼.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분산은 얘 곱하기 6번의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려야 돼. 그럼 선생님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건 안 된다니까. 쟤만 저렇게 구하는 거야.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고객이 회 좋아해? 그럼 날로 먹는 거 좋아하는 건데. 수학에서 너무 날로 먹는 거 좋아하면 안 돼. 됐어? 따라서 이 이산확률 분포는 온통 이 확률 분포표를 통해서 그려서 평균을 구하고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99%에 그리고 특별히 독립시행 확률을 따를 때 그 R을 점수로 할 때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 그거 유일한 거 하나 끝. 벌써 끝났어 통계. 3분의 1. 이게 바로 이산확률 분포의 개념이야. 내가 이 통계가 왜 쉽다고 하는지 이해했지?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처음에는 헤매다가 나중에 되면 틀리면 갈 대학이 없겠지? 이걸 못 그려? 근데 어디서 틀릴 것 같아? 초보자들은 확률 변수의 파악부터 틀리기 시작해. 두 번째 이제 확률 계산하다가 합해도 일이 안 나와. 그래서 틀리고. 공식을 까먹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는데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을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따라서 너희들은 다음 시간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강의 기재와 개념서를 비교해 보면서 쭉 일람하면서 질문할 것들을 다 정리해 오면 되겠다. 알겠지? 네. 자, 오늘 1부 이산 확률 분포와 이항 분포 강의 끝. 이거 듣는 사람도 수고했어.